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는 바로 부동산 기술 기업 오픈도어에 관한 겁니다. 파산 직전까지 몰렸다가 지금은 그야말로 모든 걸 걸고 부활을 꿈꾸고 있는데요. 과연 이 아슬아슬한 재시동은 엄청난 기회가 될까요? 아니면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함정이 될까요? 이걸 한번 보세요. 지난 1년 동안의 주가 변동폭입니다. 최저 51센트에서 최고 10달러를 훌쩍 넘었죠. 와, 정말 살벌하지 않나요? 이 극단적인 숫자가 바로 오픈도어의 현실, 그리고 이 회사를 둘러싼 기대와 우려가 얼마나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 아주 흥미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새로운 CEO인데요. 보통 새로운 CEO들은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취임 첫날부터 우리 회사는 망가졌습니다. 라고 폭탄 선언을 해버립니다. 모든 걸 바꾸겠다는 강력한 신호였죠. 그래서 오늘 분석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과거의 오픈도어, 그리고 미래의 오픈도어 2.0. 예전에는 그저 부동산을 사서 관리하고 위험을 피하는 데 급급했던 자산관리 회사에 가까웠다면 이제는 소프트웨어와 AI를 무기로 시장을 공격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기술 회사로 거듭나겠다는 거거든요. 완전히 DNA가 다른 두 회사의 대결인 셈이죠. 자, 그럼 먼저 오픈도어가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변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절박했던 상황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23년 3분기 실적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출, 주당 순이익, 전부 다 시장 기대치에 한참 못 미쳤고요. 순손실은 무려 9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200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이건 회사가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는 명백한 적신호였죠. 내부에서 진단한 문제는 더 심각했습니다. 시장이 흔들리면서 AI 가격 예측이 빗나가자 회사는 자신들의 무기였던 소프트웨어에 대한 믿음을 그냥 잃어버렸어요. 그리고는 결정을 못 내리고 비싼 컨설턴트 뒤에 숨었죠. 결국 실패가 두려워서 집을 사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2017년 이후 가장 적은 수의 주택을 매입했다고 합니다. 기술 회사가 기술을 불신하고 심장이 멈춰가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구원투수처럼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신을 컴퓨터 너드라고 부르는 카즈 네자티안, 이 새로운 CEO가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오기 시작합니다. 네자티안 CEO는 문제의 본질을 정말 정확하게 짚었어요. 오픈도어는 부동산 회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술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회사인데 그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게 가장 큰 문제였다고 지적한 거죠.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관리자 모드를 버리고 창업자 모드로 간다. 이건 단순히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회사를 아예 처음부터 다시 세운다는 마음가짐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잖아요. 수동적인 관리에서 공격적인 혁신으로의 완전한 문화적 대전환을 선언한 겁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새로운 비즈니스 철학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자기 자본거래 데스크가 아니라 시장 조성자가 되겠다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 베팅해서 큰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수많은 거래를 아주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작은 수수료를 차곡차곡 쌓아서 돈을 벌겠다는 겁니다. 핵심은 바로 속도인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 멋진 비전을 현실로 만들 구체적인 계획, 이른바 오픈도어 2.0의 청사진은 과연 뭘까요? 계획은 아주 명확하고 단계적입니다. 한번 보시죠. 첫째, 2026년 말까지 어떻게든 흑자 전환해서 자생력을 갖추고, 둘째, 거래 속도와 건당 수익성을 모두 끌어올립니다. 셋째, 중간 단계를 없애고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는 채널에 집중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직접 집을 사지 않아도 되는 제3자 거래 플랫폼으로 진화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이 전략이 벌써부터 먹히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CEO가 오고 나서 불과 7주 만에 주간 주택 매입 거약 건수가 120건에서 230건으로 거의 2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새로운 전략이 핵심 지표를 바꾸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엄청난 속도가 가능했을까요? 비결은 역시 AI였습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거의 하루 종일 걸려서 하던 집값 평가나 수리 범위 결정을 이제는 AI가 단 10분 만에 끝내버린다고 합니다. 하루 걸리던 일이 단 10분이라니. 이건 뭐 그냥 게임 체인저 수준이죠. 하지만 이렇게 극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월스트리트의 반응은 어떨까요? 그야말로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누구는 엄청난 기회라고 하고 누구는 절대 쳐다보지도 말라고 하죠. 자, 강세론자들, 즉 오픈도어의 미래를 밝게 보는 쪽은 AI를 통한 혁신과 명확한 수익화 계획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약세론자들, 그러니까 비관적으로 보는 쪽은 고개를 젓고 있죠. 이렇게 얼어붙은 주택시장에서 재고는 쌓여가고 현금은 계속 타들어갈 텐데 이건 가치 함정일 뿐이라고 경고합니다. 약세론의 핵심 논리는 사실 굉장히 간단하고 또 설득력이 있습니다. 오픈도어 모델은 기본적으로 거래가 팽팽 돌아야 이익이 나는데 지금처럼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상황은 이 사업 모델의 뿌리 자체를 흔들는 최악의 환경이라는 거죠. 하지만 바로 여기에 JP 모건 같은 거물들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겪는 어려움은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오는 성장통일 뿐이고 그 이면에서는 중대한 변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이 분열된 시각, 목표 주가를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보세요. JP모건은 8달러를, 애널리스트 평균은 고작 2.99달러를 보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괴리감, 이게 바로 지금 월스트리트가 오픈도어를 보면서 느끼는 혼란 그 자체를 보여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오픈도어에 대한 투자는 하나의 거대한 베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리스크도 엄청나게 크지만 성공했을 때 보상도 어마어마한 그런 베팅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베팅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우리가 던져봐야 할 질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과연 AI가 만들어낸 압도적인 속도가 시장 침체라는 거대한 벽을 넘어설 수 있을까? 소프트웨어적인 해법이 눈앞에 쌓여있는 물리적인 재고 문제를 진짜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혁신적인 변화가 과연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할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건 단순히 한 회사가 살아남느냐 마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부동산 산업의 미래 자체를 다시 쓰려는 정말 대담하고 위험한 시도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연 오픈도어는 부동산의 미래라는 견고한 집을 짓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또 하나의 위태로운 카드집을 쌓고 있는 걸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